13번. 다음 중 랜딩 페이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광고를 통해 방문하게 되는 페이지를 말한다. 2번. 메인 페이지, 카테고리 페이지, 제품의 상세 페이지, 이벤트 페이지 등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다. 3번. 일반적으로 메인 페이지의 전환율이 가장 우수하다. 4번. 구매 전환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광고 성과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할 영역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랜딩 페이지는 제가 마케터로서 메인 페이지에 넣어놨을 때 전환율이 높은 확률보다는 상세 페이지에 넣었을 때 전환율이 높다라는 데이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로 넣는다기보다는 상세 페이지로 조금 빼가지고 그 키워드와 맞는 카테고리 아니면은 맞는 상품군으로 랜딩 페이지를 떨어뜨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으로 결정되어 누구나 상위 노출할 수 있다. 2번.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 3번. 현재 시간 기준 실시간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4번. 성별, 연령, 지역별 타겟팅이 가능하다. 여기서 옳은 것은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성별, 연령, 지역별 타겟팅이 가능하다. 잠시만, 이건 좀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성별 안 되고 연령 안 되고 지역 타겟팅 가능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성별이랑 연령, 지역별도 타겟팅이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출문제에서 뽑아오기는 했는데 이게 정답이 3번으로 나와 있긴 했었거든요. 현재 기준 실시간 성과 측정은 가능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6시 기준 성과 지표입니다. 아니면 12시 기준 성과 지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이고 요게 옳은 것이네요.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 정답은 2번이네요. 1번 같은 경우는 최대 클릭 비용으로 결정되어 누구나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맞긴 한데 입찰가랑 품질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합산된 결과값이 노출 순위를 결정시켜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에요. 정답은 2번이네요. 옳은 것이라고 하면. 네, 정답 2번입니다. 15번. 검색 광고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PC.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광고 방식. 2번. 확장 소재. 일반 광고 소재 외에 전화번호, 위치 정보, 홍보 문구, 썸네일 이미지 등을 말한다. 3번. 품질 지수. 게재된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CTR. 클릭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전환 비율을 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공짜 문제입니다. 16번. 다음은 검색 광고의 정의이다. 틀린 것은 1번.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브랜드의 웹사이트 등을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이다. 2번. 광고 서비스 업체에서는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의 연관도와 컨텐츠, 업종별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검수한다. 3번. 검색 광고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검색 활동에 기반하여 노출되므로 정확한 타겟팅이 불가능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4번.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 SA 등으로도 불린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확한 타겟팅이 불가능한 광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검색 광고가 가장 정확한 타겟팅을 하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나 관심사나 이런 타겟팅을 할 수는 없지만 배너 광고처럼 그런 타겟팅은 할 수 없지만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들한테 노출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의미는 그 키워드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타겟팅이
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이버 통합검색 파워링크 영역 외에 제휴를 맺고 있는 파트너 사이트에도 광고가 노출된다. 컨텐츠 파트너 사이트가 아닌 것은, 요거는 하나하나 보기가 좀 힘든데 좀 틀릴 수가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광고를 집행을 해보셨거나 집행해보신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관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요거를 되게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이트는 카카오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파트너 사이트예요. 근데 컨텐츠 파트너도 일단 컨텐츠 파트너도 아니죠. 검색 파트너예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구글 검색 광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 애즈 보고서에서 볼 수 있으며 이메일로 보내는 등의 기능은 없다. 2번 광고주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검색 네트워크,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에 부합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생성한다. 3번 캠페인 생성 단계에서 네트워크와 기기, 위치 및 언어, 입찰 및 예산, 광고 확장을 설정할 수 있다. 4번 광고 그룹은 캠페인 하위 단위로 쇼핑몰 상품명과 제품 카탈로그형으로 구분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기존의 강의 내용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검색 네트워크, 쇼핑 플러스, 스타일 포커스 요거는 매체가 딱 보이죠. 그리고 쇼핑몰 상품명과 제품 카탈로그형 요거는 쇼핑 검색 광고예요.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는 기능이 있죠. 요거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고 하면은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3번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구글 광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상세한 운영 보고서는 개요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번 도구 및 설정 탭에서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키워드에 대한 예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3번 광고의 미리 보기 및 진단 도구를 통해 광고가 어떻게 게재되는지 게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4번 캠페인 단위에서 네트워크, 타겟팅 및 잠재 고객, 예산 및 입찰, 광고 확장을 관리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상세한 운영 보고서는 보고서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개요 탭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상세한 운영 보고서는 보고서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은 광고의 품질을 측정한다. 틀린 것은 구글의 품질 평가 점수는 광고 그룹 단위로 적용되며 1에서 10점을 부여한다. 2번 네이버의 품질 지수는 7단계로 분류되고 처음 등록 시 4단계를 부여받는다. 카카오는 그룹 등록 시 1단계의 품질 지수를 부여받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품질 지수, 구글은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한다.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카카오는 그룹의 품질 지수가 매겨져요. 네이버는 키워드의 품질 지수가 매겨지고 이거 둘 다 7단계. 근데 이건 1단계 시작, 네이버는 4단계 시작. 구글 같은 경우는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하는 건 맞아요. 이거는 맞는 문제고 품질 평가 점수는 광고 그룹 단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광고 키워드 단에서 적용이 돼요. 1점부터 10점까지. 제가 예시도 지난 아마 4강 때 한번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되는데 키워드 단에서 부여가 돼요. 광고 그룹 단에서 부여되는 거 아닙니다. 정답 1번이에요. 다음은 검색 광고의 특징이다. 맞는 것은 1번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메인 배너 광고에 비하여 초기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로 적합하다. 2번 CPC 광고의 경우 클릭당 과금되는 시스템으로 광고 노출이 되었을 때 과금한다.
3번 광고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에 광고 노출 기간을 반영하여 최종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 4번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온, 오프, 노출 지면, 입찰가 예산 등으로 탄력적 운영 가능하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잘못된 문제 같아요. 이게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광고 노출되었을 때 과금되는 게 아니고 광고를 클릭했을 때 과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답은 4번 같아요.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광고 온, 오프, 네, 노출 지면, 입찰가, 예산 등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맞는 것은 이거 같은 3번 같은 경우는 입찰가의 품질 지수를 반영하여 최종 노출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메인 배너 광고에 비해 초기 브랜드를 알리는 데 적합하지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직접 배송 시스템 구축, 2번 차별화된 컨텐츠와 서비스, 3번 고객 관점과 고객 경험, 4번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시장 선점. 요거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때 교육을 했던 내용인데 정답은 1번이에요. 직접 배송을 하든 아니면은 뭐 타 배송 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하든 뭐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핵심 성공 요인은 아니에요. 뭔가 차별화된 게 필요하죠. 뭐 오늘 배송하면 내일 바로 도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새벽에 배송을 한다던가 뭐 이런 서비스들이 많죠. 지금은. 네, 그런 것들이 핵심 성공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직접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네, 차별화된 전략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성공 요인이 아닙니다. 정답 1번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SNS, 블로그, 모바일 등을 통해 다량의 브랜드 정보가 고객 사이에 구전이 되면서 생긴 미디어를 일컫는 용어는 1번 페이드 미디어, 2번 온드 미디어, 3번 언드 미디어, 4번 멀티미디어. 정답 3번입니다. 네, 정답 3번이에요.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24번 제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1번 애드슈머, 2번 세일슈머, 3번 컨슈머, 4번 프로스머. 정답은 4번입니다.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조합된 단어로 프로스머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구전에 따라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제품은 어떤 게 좀 별로고 이런 점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좋은 부분은 강화를 하고 안 좋은 부분은 개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소비자거든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 프로스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문제 거의 무조건 나오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다음 중 온라인 구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온라인 구전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구전의 확산 경로와 의견 선도자를 파악할 수 있다. 2번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 3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소비자가 작성하는 사용 후기는 온라인 구전으로 보기 어렵다. 4번 SNS,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확산되며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의견을 분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온라인 구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정답은 3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소비자가 작성하는 사용 후기도 온라인 구전이에요. 정답 3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